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설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설이면 어릴 때 생각으로는 매우 춥고 그리고 꽁꽁 언 정말 발과 손을 가지고 이웃 그리고 동네 전부 다니면서 어른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렸는데 그 40년 전, 5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영상 여기 전라북도 제가 진안인데 진안 고원 아닙니까? 꽤 추운 곳인데도 영상 8, 9도. 예, 설날 날씨가 이렇게 따뜻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전주에서 진안에서 진안은 눈이 왔다고 하는데 전주에서는 제가 눈 내리는 건 봤어도 길이나 지붕에 쌓이는 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겨울이 겨울답지 않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정말 온난화를 실감합니다. 이렇게 따뜻해서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아서 농사짓는 우리 시골 동생이나 어머니한테는 참 걱정스러운 날씨이기도 합니다. 설날을 보내면서 오늘은 나는 꼰대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한 폐렴해가지고 우한이 어딘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동쪽에 위치해서 한국하고 참 가까운 곳이더라고요. 또 위안에 한국 사람이 지금 몇백 명 인이었더니 하는 것을 보면 이 중국의 우한 폐렴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더욱더 빨리 전파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3명째 확진 환자가 진단됐다나요? 아무튼 요즘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정말. 이 세계화 시대에 IT로 세계적으로 나르는 시대에 나는 꼰대다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역시 필통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큰 나무를 이렇게 파서 소나무를 새기고 학을 새기고 이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 사이사이를 이렇게 파냈습니다. 정말 공력을 많이 들인 필통입니다. 이렇게 필통 구멍은 작고 정면은 이렇게 나무와 학을 새겼고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밋밋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참 역시 정면을 중시하잖아요. 몸 중에서도 얼굴을 중시하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얼굴에 해당되는 전면에는 이런 아주 섬세한 조각을 했고요. 그리고 뒤는 이렇게 처리를 했고 또 바닥은 역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설에든 추석에든 우리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를 참 중시하죠. 이건 늙은 꼰대든 젊은 꼰대든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꼰대라 하면 권위적 사고를 가진 사람을 이르죠. 그리고 권위적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586 개띠 선생님은 62인가요? 셋인가요? 또 선생 아닙니까? 선생 노릇을 실제로 했고요. 중학교에서도 또 학원에서는 고등학생들을 주로 가르치고 그리고 대학에서 또 시간 강사할 때는 대학생도 가르치고 학원에서 또 초등학생을 가르치진 않았지만 이렇게 초, 중, 고를 전부 다 담당했으니까 초, 중, 고, 대까지 그 교육을 직접적으로 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586 개띠로서 60세에 접어들었지. 그리고 천상 선생이었지. 제가 교회에서도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적이 있으니까 어설픈 선생으로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연령적으로 어디로 봐도 권위적 사고를 가진 꼰대입니다. 그래요. 나 꼰대입니다. 오늘 설에도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 제가 이제 집에서 어머니를 빼면 아들로서 호남 일녀 장남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또 권위적 사고로서 이렇게 상명하복적 그런 생각은 안 하고는 있지만
그건 제 생각일 따름이고, 동생들이나 뭐 조카들이나 이렇게 제수씨나 보면은 뭐 꼰대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 꼰대라고 자수한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꼰대를 나쁘게만 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불만입니다. 꼰대에게는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전달 방식이 권위적이고, 권위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어떤 그 언어를 구사하고, 그리고 때로는 권위적 행동을 하니까 꼰대라고 하는데, 꼰대 하면 요즘은 뭐 그런 사고방식을 떠나서 나이 먹은 일정한 사람들, 60대 이상은, 50대 이상은 꼰대들이다. 그렇게 무잘르듯이 딱 잘라서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달 방식보다 내용입니다. 스킬보다 철학입니다. 제가 여기서 인생성역을 한다고 하고, 학원을 할 때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교육을 했는데, 이를테면 논술 선생으로서 오래 제가 근무를 했는데, 학원에서 스킬을 요구합니다. 논술을 어떤 요령에 입각해가지고 어떤 기술에 입각해서 거기에 맞게 공식에 대입시키면 논술이 되는 줄 아는데, 저는 교육, 그 중에서도 뭐 논술도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철학을 고수하면서 배경지식을 어떻게 자기 색깔에 맞게, 자기 개성에 맞게 논리적으로 써낼 것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배경지식도 없으면서, 그런 철학도 없으면서 얍상한 스킬을 어떤 공식에 입각해서 쓰면 될 줄 아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그렇게 안 됩니다, 논술이. 그래서 배경지식을 쌓는 게 오래 걸리고, 그런 견고한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논술이 어려운 것이지, 인생 사는 거 하며, 뭐 학생들 가르치는 거 하며, 이렇게 인생성형이라는 유튜브 하는 거 하며, 이게 기술에 매달린다, 스킬에 매달린다, 그때 될 때는 그처럼 인생이 간단하다면 누가 인생에서 성공 못하겠습니까? 누가 설날 아침에 마음 먹은 그 마음을 섣달 금음까지 못 가져가겠습니까? 그것은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의지와 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이제 제 자녀만 해도 32, 뭐 29, 결혼 정년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옛날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옛날 사람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 세대의 그 20대, 30대 시절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권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적절한 나이를 먹으면 생애 주기에 맞게 결혼도 하고, 생애 주기에 맞게 자녀도 낳고, 생애 주기에 맞게 또 자녀를 키우면서 어찌 보면 또 새로운 바람직한 꼰대가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게 달라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 세대죠. 9세대라고요. 수동이라고요. 그런 젊은 친구들은 역시 디지털 세대죠. IT 세대죠. 자동 세대죠. 그러다 보니 뭐 저도 이제 하고 나면서 한 3군데 할 때는 참 많이 계약서도 써보고 사람도 읽어보고 그랬죠. 공인중개사한테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또 읽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주인도 읽어야 되고, 짧은 시간에 스치는 찰나적인 이런 만남을 읽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읽는 거, 그리고 현장에 가서 직접 화장실도 수돗물도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거기에 권리관계라든가 뭐 근저당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다른 어떤 그 뭐랄까 이른바 이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중개사 공부보다 예전에 떨어진 적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이를테면 뭐 자녀들이 이제 방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든가, 다른 사람이 뭐 조카들이나 이제 동생들도 되게 이제 그런 상황에 있으면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권위적 사고에 입각해서 옛날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죠. 요즘 세대는 어때요? 그냥 뭐 직방이다, 뭐 부동산 일사다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딱 들어가 보면 있잖아요. 근데 한계가 뭡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거기에 올려놓은 영상이나 글이라는 것은 이 속임수도 얼마나 많습니까?
현장에 가서 그 실물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문서를 발부받아서 공식 문서에서 관계를 읽을 줄 아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의 IT 실력에 또 힘있고 그리고 제 이 아날로그적인 지식을 접합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자녀들한테 아무래도 꼰대적인 말이 덜한 측면이 있죠. 실제로 우리 문화가 너무 뭐랄까요, 이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자들이 뭘로 됐습니까? 되게 부동산으로 됐잖아요. 부동산 중에서도 쉽게는, 그리고 작은 부자는 집. 근데 집에 얼마나 또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아파트다, 뭐 빌라다, 또 무슨 빌이다, 무슨 하우스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다, 다 가구다, 또 뭐 다 세대다. 그래서 이 집 구분하는 건 뭐, 집과 땅으로 부자 된 사람들 보는데 땅 부자가 되게 큰 부자들이죠. 그러니까 집 부자와 땅 부자가 있는데 이 집만 해도 그렇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이 종류, 그리고 거기에 나타났던 권리관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불신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실은 불신공화국이고, 이 불신이 되게 돈과 얽혀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 볼 때 불신의 기초에서 집을 읽어야 되고 사람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친구들과는 동거래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가족과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 권위적 사고에 의해서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꼰대 소리 듣겠죠. 나이 먹어서, 그 다음에 선생 노릇해서 그런 데다가 그렇게 이 가르치는 뭐 방식이랄까요? 이야기하는 방식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IT로 뭐 확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이게 촬영하고 그럴 때는 켜지만 제가 독서하고 뭐 저술하고 그럴 때는 이거 켜지도 않습니다. 끕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를 읽어야 된다. 현장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래 방식을 읽어야 된다.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집이라는 개념, 방이라는 개념만 해도, 그리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야 되지만, 어찌 보면 이 등기부 등본에서도 건물도 봐야 되고 또 땅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아들이 이렇게 보는데 이제 아직 젊으니까 중개사가 데리고 가서 이렇게 띄워줬는데, 건물도 공동 소유로 돼 있는데 이 건물 등기부 등본만 띄워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인터넷에 한 사람이 접속해가지고 토지 등기부 등본을 또 열람해 보니까 이 건물과 토지가 다른 거예요. 이 건물과 토지가 다르면, 이를테면 요즘 뭐 그 전세금을 대출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그런 게 있잖아요. 전세금을 돌려받는 거. 전세금을 돌려받는데도 이 보험을 들여야 한다는 건 참 어찌 보면 슬픈 일입니다. 전세제도가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있다고 그러던가요?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이 임대인이 집 빌려서 사는 사람이 집 그 전세금 제대로 반환받지 못할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이 보험까지 들어야 하는 참 슬픈 나라죠, 어찌 보면. 그런데도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2%가 그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니까. 이게 이제 차질이 생기니까 그러죠. 응?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면 이게 맞물려 있잖아요. 집을 옮기든 전세로 또 사서 옮기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등기부들은. 그러니까 중개사는 이제 데리고 가서 젊은 친구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건물만 하면서 봐라. 이렇게 공동소유는 돼 있지만 깨끗하다. 이를테면 근저당 잡힌 거, 뭐 가압류돼 있는 거, 그밖에 그 권리관계가, 유용한 권리관계가 들어와 있지 않다 이거죠. 근데 토지를 떼보니까 다르더라니까, 이 주인이. 이제 물론 부부가 해놓고 토지는 이제 자녀들까지 해놓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럴 이유가 있겠죠. 상속 관계라든가 세금 관계라든가 뭐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러면 우선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도 안 되고 다가구 주택은 뭐 또 그것이 해당되는 게 매우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은 전세 보증보험, 이 전세 보증금 반환, 이게 가입률이 뭐 8점 몇 프로나, 아파트에 6, 8, 4, 뭐 7, 8, 56, 7분의 1, 이제 8분의 1,
가까이. 낮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되는 집 자체가 다가구 주택에는 드물다는 이야기죠. 이만큼 어찌 보면 집에서 봐야 할 게 많잖아요. 사람 봐야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이 하는 말을 불신의 기초에서 이 문서로 확인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한테 이 꼰대 짓을 많이 한달까? 사실은 꼰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용적인 이야기고 실질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가르치는 쪽으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꼰대 소리를 듣는 측면이 있죠. 사실은 꼰대들의 공로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586들이 이렇게 정치하는 걸 보면서 지금 그 노조들도 많은 이 혜택을 보고 있죠.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인들 혜택 어디서 나옵니까? 옛날 꼰대들한테죠. 1920년대 우리 조선일보 뭐 이 동아일보 생기면서 일제시대 때 그 언론인들이 어찌 보면 계몽주의자로서 그리고 사회의 선각자로서 해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언론인들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있었거든요. 그거 파먹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거 다 어찌 보면 파먹고 지금은 이제 이게 아주 추락했죠, 그 권위가. 지금 노조들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 80년대 그 꼰대 위에 꼰대들이 정말 목숨 걸고 그 살벌한 속에서 노동운동을 해놨는데 그 혜택은 지금 사람들이 봐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꼰대라고 해요. 아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대, 그 윗세대들이 어찌 보면 이 운동권에 나가서 뭐랄까 정말 불이익당하고 정말 피곤하게 살다 갔는데, 정말 정의를 제대로 추구하던 사람들은 그 뭐랄까요 희생당하고 먹잘 것도 없이 힘들게 살다 갔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때 어찌 보면 뭐 영광을 누리고 지금도 꼰대 소리도 안 들으면서 윗세대한테는 꼰대라고 부정하면서 자기 열매를 매우 풍성하게 먹는 측면이 있어요. 꼰대들이 이 산업을 이렇게 일으켰고, 우리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면 80대인데 그 꼰대 세대들이 사실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희생 위에 오늘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세대도 뭐 어찌 보면 밥값을 한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제 소비하는 세대라면 우리도 경제 개발에 상당히 기여한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 부모 세대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꼰대들이 어찌 보면 권위적 사고에 입각해서 하는 말 중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꼰대들 그런 말하는 방식도 사고 방식도 바꿔야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 젊은 세대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세대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뭐 몇 세대 몇 세 이상은 꼰대다 그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늙은 꼰대들이 이렇게 흠으로 평가하자면 할 얘기가 많지만, 정말 저는 젊은 세대들이 그 꼰대들의 말을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을 왕년에 하면 그냥 귀부터 딱 닫을 게 아니라 참아가면서 들어보면 그 중에도 슬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젊은 꼰대들도 직장 같은 데 가보면 많습니다. 뭐 지금 여군들 20대 해가지고 장교 임관하면은 꼰대가 된다고 그래요. 어찌 보면 잔소리 많이 하고 권위적 사고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여자로서 막 그 선구자요, 선각자요, 막 이렇게 그래요. 힘 가지지 못했던 그런 그 옛날 뭐랄까요, 여자들의 그 희생까지도 자기가 페미니스트가 돼가지고 페미니스트 뭐 장교나 이 상사가 돼가지고 그런다고 할지 모르지만, 밑에서 볼 때는 또 나이 먹은 사람이 계급은 낮아도 이 간호사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 계급에 의해서 직급에 의해서 일하는 그런 속에서 사실은 젊은 꼰대들도 많습니다. 나이 먹은 경험 많은 이 정말 같은 꼰대라도 나이 많은 꼰대가 볼 때, 늙은 꼰대가 볼 때 웃기는 젊은 꼰대들도 사실은 많아요. 꼰대입니다, 나는. 인정해요. 그러나 권위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권위적인 행동을 하려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꼰대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꼰대 냄새를 덜 풍기려고 합리적인 꼰대가 된달까? 아니면 합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인생 성형도 방송합니다. 말은 풍성하고 없으면서 뭔가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대의 연결을 단절시키는 겁니까? 왜 오늘날 이 정부가 이렇게 5년마다 새로 세워가지고 5년마다 새로 붕괴하라고 난립니까? 이 문정권도 옛날 거 무너뜨리는데 공력을 쌓는 것을 뭔가 신축하는 데 쌓았다면 이보다 더 잘할 겁니다. 그 박근혜 정부나 그 이전에 이명박 마찬가지죠. 5년 단임 파괴 정부 같아요, 어찌 보면. 5년마다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이전 거 파괴하는데 더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꼰대도. 옛날 꼰대들 거 부수느라고 젊은 꼰대가 다시 돼가지고 더 나쁜 바람직하지 않은 꼰대가 되는 것보다도 옛날 꼰대들 중에 흠이 있으면 흠은 버리고 바람직한 거 있으면 그것을 물려받아서 이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축적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옛날 거 무너버리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50년 쌓은 것도 5일이면 5주면 무너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옛날 그 슬기를 이어받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흠으로 인간을 판단하다 보니까 꼰대의 단점만을 이야기하는데 꼰대들이 사실은 실제로 뭔가 이룬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적 사고, 권위적인 어떤 언어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들을 만이 있다고요. 왕년에 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는 그 푸념 중에는 그들의 인생이 녹아있고 그들이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 인생을 이어가지 않으니까 뭔가 거기서 바람직한 것을 취득해서 그것을 현대화하려는 자녀들이 새롭게 하려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꼰대들 너무 부정하지 마시고 그들을 부정해버리면 자기 기반이 없어집니다. 자기 기반이 없으면 거기다 어떻게 탑을 쌓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구축하겠습니까? 그래서 꼰대에게 취할 걸 취하고 버릴 걸 버리는 취사 선택의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성형하기 바랍니다. 인생 성형과 정형기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